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또 지내시고 계시죠, 변호사님? 예, 한결같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바쁘게 다 지내고 있는데 변호사님, 요새 뉴스들이 무슨 뭐 자살, 음해, 폭행, 비방, 살인, 그냥 너무 그냥 이 더위보다도 더 더워서 열기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도 이게 지금 저 살인 사건 얘기예요. 그 지난달 15일에 그 생후 20개월 된 딸을 친부가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좀 관련 사고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대전에 사는 그 양모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 양모 씨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이제 세상에 밝혀졌죠. 예. 그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신이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새벽 시간에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 그래서 이불 덮어 씌워서 때리고 밟아서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또 시체를 또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화장실 안에 방치해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아기니까 칭얼대죠. 칭얼댄다고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다는 건가요, 이거? 경찰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가해자가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는 거예요. 또 발로 무자비하게 밟았다는 겁니다. 또 그 사실도 본인이 인정했고, 그러니까 그 연약한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그 온몸에 전신 손상을 입었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이런 여러 수십 차례의 그 폭행이 그런 거는 명백한 아동학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살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이 친부라고 했는데, 혹자는 과연 친부가 맞냐라고 의심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친부 맞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세상을 놀라게 했죠. 참, 숨진 아이를 방치하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방치했고, 어떻게 그 아기가 발견이 된 거죠? 예, 이 사건은 7월 9일 무렵에 그 아이의 외할머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더니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집안을 수색했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안에 아이스박스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약 3주간 방치되어 있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뭐 발견한 시기, 또 방치한 시기가 그 고온다습한 기간이다 보니까 이미 그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도 알려져서 저도 분노를 사고 있죠. 예. 아이고, 아무튼 이런 경우에 아기의 부모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이게 좀 또 궁금한데, 아빠, 엄마에게 뭐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친부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아동 학대 살해 부분은 명백히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체 유기, 죽은 아이를 이제 방치한 그런 적극적으로 방치한 행위도 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동 학대의 처벌법상 현재 아동 학대로 인한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청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친모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공범 그런 부분도 조사는 되겠지만 현재로는 사체 유기에 대한 공범으로 이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동 학대 행위가 가담했는지 그 부분은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또 다른 또 안타까운 사건 이야기 하나 더 좀 해볼게요. 그 지난 18일에 제주시 조천읍에서 16살 김모 군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성인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침입을 해서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 겁니까 이게? 우선 그 제주도 이 중학생 살인 사건은 현재 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범인 백광석이 연인 관계였던 그 중학생 사망한 그 김모 군의 어머니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하니까 거기 앙심을 품었죠. 그래서 공범인 김신남과 함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서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당시에 이제 혼자 집에 있던 그 김모 군을 테이프로 손과 발을 결박해서 결국 나중에는 목을 졸라서 살인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모 군의 어머니는 뭐 일을 나가서 집안에 있지 않았다고 그래서 화를 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범인 백광석하고 김신남의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신상이 공개되는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특정강력범죄법에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하거나 또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그다음에 국민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해자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죠. 마찬가지 이 사안에서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또 성인 남자 2명이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너무나 결과가 중대해서 그래서 신상공개 결정이 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얼굴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봤더니 뭐 모자 눌러쓰고 방역하라는 마스크를 뭐 완전 무장의 수단으로 해서 얼굴을 절대 공개 안 하고. 그게 무슨 공개입니까? 그거는 공개가 맞습니다. 아니죠, 뭐. 네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이번 그 신상 공개에 앞서서 그 경찰이 이제 지난 21일에 범인 2명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로 경찰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아마 처음에는 이제 신상 공개로 인한 했을 경우에 그 가해자들의 가족, 그다음에 그 가해자의 주변인들의 이제 그로 인한 그 충격, 뭐 2차 피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단계는. 그런데 이게 영상이 공개되고 침입 방법이라든지 범행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이유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또 너무나 범행 내용이 잔혹하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의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는 여론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신상 공개 절차에 들어간 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 두 사건 모두 어리고 약한 아이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서 더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들의 목숨이 어른들의 단순한 불만과 화로 인해서 무참히 끊어진 거잖아요. 네. 참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참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와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여쭤봅니다. 예, 그렇죠. 사회자께서도 처음에 이 더위보다 더 무서운 소식들이 계속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안타까운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더욱 이 세상을 각박하게 한다는 부작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약자를 상대로 한 이 강력범죄, 이런 살인행위, 이런 등은 그 가해자들이 이 세상과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형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돼서 실제로 사형이 이제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가석방 선고가 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해자들이 더 이상은 세상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네. 예, 정말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변호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